전자전을 수행하는 스텔스 전투기 KF-21 복좌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영국, 일본, 프랑스가 지라갈륨 5G 통신 장비 잘 만드나? 갔다가 스웨덴의 에릭슨은 갔다가 조립은 좀 할 거예요. 그건 스웨덴 회사고, 여긴 조립하는 회사도 없을걸. 요새 프랑스의 통신회사, 통신 장비회사 알카텔이 저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5G 통신 장비 시장에. 문 닫은 것 같은데, 그 영역은. 옛날엔 꽤 유명한 회사예요. 레이더 잘 만드나? 글쎄요. 일본이 레이더를 그전엔 잘 만들었었는데 이거 발전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일본이 초장에 잘 만들다가 그거 다 그 뭐 못한 거가 한두 개인가? 그 사람들은 좀 항상 그렇잖아. 여기가 뭐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잘 만드나? 그 소자부터. 뭐 센서 퓨전 잘 하나? 아니, 제규어 자동차 타보면요. 제가 미국 갔다가 그 제규어 자동차 타고 아주 넌더리를 냈는데, 뭔 놈의 UI가 그렇게 개판이요. 뭐, 그 블루투스 연결도 개판이고. 다 이런 센서 퓨전이 다 그런 건데, 그런 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 그 민수 쪽에서부터.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개는 할지 모르는데, 우리보다 처지는 분야가 많죠. 기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가 차원의 비전과 각오를 가져야 이게 거의 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건데, 야,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돈 되는 걸 송송 그냥 찍어서 먹으면 되지. 그거 뭐 그런 데까지 머리 쓸 거 있냐? 그런 태도란 말이죠, 거기는. 그러니까 이런 그 골아프고 이런 가시밭길을 국가 차원의 비전과 각오로 가냐?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영국, 일본, 프랑스 못 가요. 이런 방대한 체계 융통합, 퓨전 앤 인테그레이션을 이악 물고 해내겠다, 이 가시밭길을. 그 결기가 있을까? 이 한국과 이 영국, 프랑스, 일본과의 차이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무기에는 한국인 특유의 그 절박함, 비장함이 있다고요. 제가 이 강 사장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좀 그 네거티브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안 보여. 이게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예. 이 절박한 비장함의 그 뿌리는 뭐냐면, 다시는 강대국 사이의 거래 대상물, 다시는 강대국 사이의 어떤 짬짬이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무기가 주권 자산인 거라. 예를 들면 이제 현무미사일은 주권 자산이죠. 그게 없으면 북한 앞에 부들부들 떨어야 되고. 지금 현무미사일 한 3,000에서 5,000발 갖고 있는데, 그 북한 너희 뭐 핵 한 2방 쏴봐. 그래서 우리 한 100만 죽는다고 치자. 너희 3,000발을 평양에다 꼽아놓으면, 북한은요, 평양이 국가예요. 나머지는 다 착취 대상, 인민이라고 불리는 동물 농장이야. 3,000발 평양에다 꼽아버리면 평양에 단 한 명도 못 살걸? 그냥 멸족인데? 중국에 대해서도 비굴해지죠. 현무 같은 거 제대로 없으면. 뭐 아저씨가 우리를 멸종을 시킬 수 있겠지만 당신들 최소한 샹하이에서부터 다일랜드까지 거기 온전치 않아. 베이징까지 온전치 않거든, 거기. 우리도 중국과 개길 수가 있다고요. 또 현무 미사일이 없으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물밑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 노상 뒷골이 땡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무 미사일 우리 주권 자산이란 말이죠. 위성, 중고도 고고도 무인 정찰기, 그 다음에 비록 핵은 안 달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링크 K, 이거 다 주권 자산이죠. FA-50과 KF-21 역시 주권 자산이에요. 이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예를 들어서 대레이더 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 아마 개발할 겁니다. 이제 한국이. 미국이 잘 안 붙여주려고 그래요. 저게 워낙 민감한 미사일이라 미국이 잘 안 주려고 그러는데, 한국 비행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한다고요, 저거. 그 다음에 이제 철용 공대지 미사일. 네. 그 다음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주권 자산이죠. 예를 들어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저게 이제 아음속으로 가다가 막판에 초음속으로 스포트 걸고 쫙 가는 애거든요. 그거 한 400km, 500km 가는 거다. 그러면 뭐 저게 어디야 제주도보다 조금 더 내려간 데서 저거 놔버리면은 동중국해에 있는 중국 배 다 작살난다는 얘기 아니야, 중국 전함.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나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이 말리거나 말거나 어떤 방식으로 전쟁을 끝낼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고, 또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우리 뒤통수에서 짬짬이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주권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주권 자산 게임을 해온 거예요. 이때 우리한테 무기라는 거는 특히 중국과 북한 그리고 내 위협 그리고 이제 미국이 중국과 뒷거래하지 않을까에 대한 그 불안 이런 거에 대한 주권 자산으로 이런 거를 개발해 왔고 그게 이 절박함, 이 결기, 이 비장함이 밑에 그 마인드로 깔려 있는 거죠. 마인드로 깔려 있다고요. 항공무기 아래는. 그럼 이제 영국, 프랑스, 일본이 이런 마인드가 없죠. 그러니까 그 가시밭길을 안 가지. 안 그래도 인생은 즐겁고, 재밌는 일은 많고, 사랑해야 될 남자, 사랑할 수 있는 여자는 많고, 룰루랄라지. 여기까지 신경 쓰고 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돈 벌 수 있는 기회 많고, 그 정도 머리 쓰면 돈 벌 거 한두 개겠냐. 그런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좀 편안하죠. 예, 산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가시밭길을 가야 될 필요가 없지, 그 사람들 입장에선.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특별히 똑똑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어서 와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런 거죠, 이제 또 짚어보면, 다시는 강대국 사이에 이 거래물, 희생대물이 되지 않겠다. 제가 이제 두 번 말씀드렸지만, 얄타 및 얄타 뒤집기죠. 네. 우리는 80년 동안 3번이나 강대국 사이의 거래에서 희생제물이 됐어요. 첫 번째가 1945년 초의 얄타 회담이죠. 소련이 중국에 들어와 있는 100만 명 이상의 관동군을 감당해주는 조건으로 한반도 전체를 소련에게 내주겠다고 동의한 게 얄타 회담 비밀협약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원폭 투하 이후 사정이 바뀌어서 부랴부랴 38선을 그어갖고 반도의 남쪽 절반이 자유세계에 편입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사정이에요, 저게. 참.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제휴전과 강제동맹도 똑같죠. 저는 50년 휴전이 강제휴전이라고 보죠. 예. 우리는 휴전할 뜻이 없는데 미국이 야 휴전해. 야 이제 우리 사람도 3만 7천 명이나 죽었고 우리도 할 만큼 다 했거든. 그리고 이거 한반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가면 한편으로는 소련이고 한편으로는 중국이야. 그 상황 우리 감당 못해. 그냥 우리 잘 분단 관리해 줄게. 전쟁 안 나게. 그게 이제 미국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남은 거꾸로 했죠. 당신들이 분단 관리해주고 안전 보장해준다면 그럼 동맹 맺어. 지금 우크라 보세요. 전쟁 끝나도 나토 안 받아줍니다. 러시아가 또 전쟁 걸까봐 나토 안 받아줘요. 그 대신에 무기만 잔뜩 줄 거예요. 우리는 무기를 많이 받지는 않았는지 몰라도 동맹을 맺어버렸잖아. 그 우크라가 전쟁 끝나고 나토 바로 가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하면 전쟁 안 끝내. 우리 북진할 거야. 우리 휴전협정에 사인도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동맹을 미국에 강요한 거예요, 저게. 저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 딱 족보를 보면, 국민소득은 좀 낮지만 일단 유럽 문턱이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식량 자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그 가스나 그 석유 묻혀 있는 것도 지금 무지하게 많고, 예. 그런데, 우린 진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미국의 그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백인 중심이니까, 예. 그런 상태잖아요, 그게.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정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거의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빠락빠락 우겨서 무려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침공당하면 미국이 와서 도와주고 미국이 침공당하면 대한민국이 가서 도와준다.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걸 관철시켰잖아. 예. 아이젠하워가 툴툴거리며 한미동맹에 동의를 했죠. 그 덕분에 한국은 이제 자유를 유지하고 가장 어려울 때 미국의 안보 우산 밑에서 급속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휴전, 강제동맹인데 미국이 또 한번 그렇게 맺으면 약속을 지키니까. 그래서 잘 보호를 해줬고. 그래서 우리가 이 휴전선 남쪽을 이 자유의 터전으로 우리가 일궈낼 수 있었던 거죠. 미국의 도움 아래서. 그건 감사한 일이고, 무조건 아무튼 3만 7천 명이 죽었으니까 뭐 거기에 미운정 고운정이 아무리 바뀌었다 그래도 고맙고 우리의 혈맹인 건 확실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한중밀월과 우리 민족끼리죠. 예. 이게 황당한 거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제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됐죠. 1990년경부터 미중밀월이 된 거죠. 미국이 이제 중국 사람의 눈알에 뒤집힌 거에 이제 돈 냄새 맡고, 그러면 미중밀월은 한중밀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곧 이어서 바로 한중 수교하게 되죠. 미국이 압력 넣어서.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뭐냐면 중국과 같이 친해지니까 중국의 영향권인 북한과도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런 성향의 저희 시청자님들 또 저 지난 30년 동안 뭐예요? 아주 시대의 추세랑 맞지 않는 수구 냉전주의자잖아요. 수구 냉전 반공주의자잖아. 전쟁광. 그런 식으로 봤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회의 주류의 분위기는. 그러니까 이용구 총리 같은 양반이 윤희상 음악, 아주 종북 골수 음악가죠. 윤희상 기념사업회 이사장하고, 또 MB가 윤희상 기념사업회에 이사를 했고, 또 뭐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도 유일해요, 사실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그러니까 민간인으로서 단독으로,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회담을 하고, 다 이제 그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야, 저건 전체주의야. 저건 대량학살 사교야. 뭐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딱 들어가면, 그래서 중국을 바라보면 쟤들 끔찍한 애들이야. 쟤들 대학진 때 5천만 명 굶어 죽었고, 문혁 때 한 2천만 명 죽었어. 저거 상종 못할 놈들이야. 이러면 이제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수구, 냉전, 전쟁광이 되는 거예요. 대결적인, 그러니까 전투적인.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반공은 캐캐묵은 수구 꼴통 틀딱들의 발작이 되고, 6.25는 외세의 입김에 노란한 민족 상전이 되고 말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몽땅 부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야그니까. 우리 정신을 부정당한다는 말이야. 정신 버려. 정신줄 놔버려. 정신줄 놓아버리고, 그 대신에 이제 아주 화끈하게 놓아버리고 중국이랑 아주 쎄쎄쎄를 해서 돈 왕창 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을 해버렸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머리를 화끈하게 포기하고 물질, 선진국 진입을 챙긴 거죠.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참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주국방의 이제 뿌리를 보면요, 이제 얄타에 대한 거부고요, 휴전에 대한 거부고, 미중 밀월에 대한 거부고, 강대국 사이의 짬짬이 희생 제물이 될 그런 상황에 대한 거부예요. 이 기본 정신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우리 미국과 함께 가니까 미군과 연동을 해요. 그래서 연동형이야. 그런데 여차할 때 미국이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독립완성체죠. 예를 들어서 아까 대레이더 미사일 함 같은 거, 미국이 코드 안 주면 못 쏠 거예요. 우리 F-35, 미국이 매일매일 코드 안 주면 비행기 못 떠요. 우리 비행기라고 해도. 그 다음에 미국이 링크 16 통신 끊으면은 뭐 통신이 다 끊기니까, 군 통신이 끊기니까 군이 돌아가질 않아.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지. 미국의 우주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미국의 링크 16과 연동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허용하든 말든 우리의 우주, 우리의 육군, 우리의 해군, 우리의 공군이 군사력이 작동할 수 있는 체제,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형 독립완성체. 돈도 많이 들고 고생스러운 길이죠. 하다못해 헬기 국사나 뭐 안 하고 블랙호크
뭐 아파트만 사서 쓰는 편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LAH 저런 거 비싸요. 무장형 싸지 않아요. 뭐 싸다 그러는데 뭐 한 300억 이짝저짝 되니까 저거 절대로 싼 가격 아니에요. 헬기가. 뭐 헬기가 이제 전략 자산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번 문제인데 저건 사실 전략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카이 강구현 같은 사람은 저 헬기에 묻힌 이때까지의 노력과 돈을 어떻게 살려낼 거냐 이걸 고민해야지. 갑자기 왜 에어버스로 도망가려 그러냐고. 난 그게 황당한 거라. 근데 이제 헬기가 저기에 많은 지능적 기능들이 막 결합을 해서 좀 전략화돼 가고 있다. 그러면 저거 투자한 게 잘했던 거예요. 어쨌거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KF-21 개발 안 해? 그러면 F-35 잔뜩 사서 쓰면 돈이 더 뭐 절약되든지 화끈할 수도 있는데 그 사용 권한은 우리가 다 100% 장악 못 하고 있거든. 미국 쓰지 마 그러면 그날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자주국방의 그 뿌리에는 여차할 때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 무기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이 얘기 뭐냐? 중국이나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전쟁을 언제 어떻게 끝낼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 뭐냐면 다시는 우리랑 관계없이 한중 밀어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든지, 그래서 거의 강제적으로 다시는 예를 들면은 휴전을 강제당한다든지, 다시는 얄타 회담과 같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가 미국과 소련 사이의 딜에 의해서 소련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일 못 일어나게 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주국방의 기본적인 밑에 깔려 있는 이제 사고 방식이에요. 이게 유지됐던 거예요. 군 브레인들 쪽에서 험악한 30년 세월 동안도. 그래서 지금 또 군 브레인들은 이거 잘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무기 개발이 성공을 하고 그게 이렇게 팔리면서 이게 아마 살아났을 거예요, 이제 많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없으면 중국과 북한이라는 인류 최악의 위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죠. 또 미국이 확립해서 유지하고 있는 세계 시장 체제가 없으면 우리는 기술 기반을 발전시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를 기울여서 우리의 군사력을 동맹 미국과 연동하기는 하지만 여차할 때 우리 자체로 독립적인 완성체 구조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독립적 연동형 독립 완성체 구조. 그게 우리의 기본 마인드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연동형 독립 완성체 구조인데 이게 제가 만든 말이죠. 이게 가시밭길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절박함과 장기 비전을 가져야 되고요. 또 기술적인 그런 기반, 제조업 기반이나 이런 게 받쳐줘야 되고요. 칩 능력이라든지 전자장비 능력이라 이게 받쳐줘야 돼요. 이 연동형 독립 완성체 구조는 그 뿌리가 우남 이승만 때까지 올라가죠. 우남이 벌써 원자력 발전소를 그때 만들었거든요. 우남 때. 또 본격화된 것은 박정희 시절 닉슨 독트린 1969년 사건이죠. 그때 이제 우리가 닉슨 독트린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무기도 좀 만들게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보면은 자주포 지금 우리 그다음에 105mm 이런 거 다 미국서 원천 기술을 처음에 받았잖아요. 탱크도 그렇고. 미국서 받았어요. 예. 그랬단 말이죠. 지금 팔라딘 자주포랑 모델이 같죠. 옛날에 몇십 년 전에는 M109 A1인가 그런 모델에서 같이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만 또 가지시면 안 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미국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한국 특유의 장기적 통찰, 그러니까 롱 비전이 작동을 한 거예요. 이 비전을 유지하고 갈고 닦았던 거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피터 드라카가 극찬을 하죠. 이 롱 비전에 바탕한 집요한 혁신. 여기서는 한국인이 최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1990년대 중반에 그래요. 롱 비전, 장기 비전에 바탕한 집요한 혁신. 이렇게 상기적으로 저길 가야 돼 하고 딱 찍은 다음에 계속 거기를 향해서 혁신해 나가는 거. 자,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영국이건 일본이건 프랑스건 간에 우리처럼 절박하냐 이거지. 주권을 위해서 가시밭길이지만 연동형
독립 완성체를 만들어야 돼. 완성 구조를 만들어야 돼. 이게 우리처럼 절박하지 않아요. 또 우리처럼 그 롱비전에 바탕한 집요한 혁신 정신, 그 기질이 있냐? 없어요. 또 우리 같은 이런 제조업 기반이 있냐? 없어요. 영국, 일본, 프랑스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밖에 못 가는 길이에요, 저게. 우리밖에 못 가요. 지금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첨단 전투기, 뭐 KF-21, 뭐 5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 이게 이미 전투기 단품이 아니에요. 라팔, 뭐 이렇게 단품이 아니야. 유로파이터 단품이 아니에요. 이미 그 위성에서부터 다 연동되는 거라고, 이게 전투기가. 그러니까 그런 걸 개발하고자 하는 나라는, 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나라는 그 나라의 군사력을 연동형 그러니까 미국과 연동하는 독립 완성체를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야 돼. 만약에 그런 연동형 독립 완성체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에 피는 꽃이거든요. 이제 첨단 전투기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가시밭길 갈 생각이 없어요. 프랑스가 조금 와 있는데 프랑스가 뭐 좀 그렇죠.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연동형 독립 완성체 구조를 만들 것 같지 않으면은 미국 물건 사다 쓰는 편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다고요. 때로는 돈도 아껴요. 그때 필요한 거 사다 쓰면 되니까. 이 KF-21은 이 연동형 독립 완성체 구조에 이르는 찬란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또한 연동형 독립 완성체 구조는 KF-21을 통해 성큼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이 가시밭길을 가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